작년 여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국내 연구진을 통해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어떤 나라도 실용하지 못했던 4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실용화 단계까지 개발이 진척되면서 세계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새 원자로는 국제원자력협약과는 무관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한국의 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봉 교체 주기도 40년으로 한 번 장착하면 잠수함을 폐기할 때까지 운영할 수 있어 한국의 원자력 추진 무기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4세대 원자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코나미에서 제작하였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소련 기술자들은 폭발성이 높은 소는 나트륨 대신에 납비스무트 냉각제를 사용하는 소형 고출력 원자로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탑재한 잠수함을 세계 최초 개발했는데 이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면서 미국은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경이적인 속도를 자랑하는 잠수함은 바로 알파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알파급 잠수함을 위해 개발된 로키 650과 빔 40의 원자로는 4세대 원자로와 같은 고속 증식로 기술은 없었지만 그 대신에 냉각제를 123도의 온도에서 녹는 납입구를 비스무트로 교체해 열전달 효율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소련은 1950년대부터 다양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지만 하나같이 소음이 엄청난 서방 해군의 최신 잠수함은 멀리서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이 1972년에 등장시킨 함사 18중어뢰는 무려 45노트의 최대 속도를 자랑해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구소련 원자력 잠수함을 격침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구소련이 새롭게 개발한 잠수함으로 세계 잠수함의 판도가 바뀌게 된 것이죠. AT-8 해군이 대장 훈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방 서남인들은 새로운 잠수함 소음을 탐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 소음은 상당히 컸기에 서방 해군은 처음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원래 구소련의 잠수함은 소리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원이 수중에서 무려 42노트인 78km의 제속도로 움직임은 물론 작전 신도가 1000m에 가까워 서방 해군을 경악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서방의 기술력으로는 만들 수 없는 잠수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이 잠수함을 격침하기 위해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어로도 그 속도와 심도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격침이 불가능한 잠수함이 등장한 것이었는데요. 구소련 기술진들이 건조한 알파급 잠수함 초도함의 진수는 1972년이었으며 시험 항해 당시 무려 44점질로 뛴 83km의 질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잠항 심도는 1200m에 달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해 당시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최대 속도는 35노트 65km의 정도의 최대 작전 심도는 350m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납비스무트 냉각제를 사용해 경수로보다 훨씬 효율이 높은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원자로는 가압경수로와 비교해 최적당 훨씬 높은 추력 155W를 발휘함과 동시에 전달 효율이 높은 납비스무트 냉각 체계를 통해 수상 배수량이 2003톤에 불과한 잠수함에 무려 37,000마력의 출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세계 군사 강국들은 새로운 원자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청화 보고 보도에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력 무기 보유에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도 시사였는데요. 중형 잠수함 무장연대화 목표의 기준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처럼 재래식 구형 무기가 아니라 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로 변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뿐만 아니라 첨단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까지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당연히 한국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세 설계가 진행 중인 장보고급 변청의 뒤를 이어
국방부는 이어서 건조될 장보고급 대체 원자력 추진장치 장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2020년 8월에 발표한 220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나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핵이란 표현은 공식 문서상에 없었지만 4,000톤급 장보고 후경에 대한 원자력 추진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이란 명칭으로 추진했다가 중단되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16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이미 잠수함용 원자로 설계를 완성한 바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업이 결정되면 5년 안에 실용 개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소개됐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의 잠수함 운용 능력에 대해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이미 한국은 잠수함 강국입니다. 또한 이번에 추역한 도산 안창호함의 우수한 성능도 입증됐으며 곧 실전 배치될 핵추진 잠수함의 전체 설계 기술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 한미원자력 협정이 인정한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하면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실에서 10년마다 핵연료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연료 교환 작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무엇보다 자주 핵연료를 교체할 경우 막대한 핵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재처리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내에서 설계된 원자로는 가압경수로형 방식인데 부피가 상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체 작업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잠수함의 원자로를 교체한다고 하면 잠수함을 종방향으로 잘라 작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즉 반으로 갈라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잠수함을 사용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장보고 3 배치 4명의 건조 계획은 3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력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원자로 교체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새로운 원자로 냉각체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잡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원자로를 교체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실전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극비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음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과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대잠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끄러운 원자력 잠수함은 적이 맞추기 좋은 표적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그동안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 덕분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고심했던 문제를 해결해 줄 기술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2015년 6월 27일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은 초소형 원전연구단 미네르바 출범식을 열고 남이꼬고 비스무트를 활용한 4세대 소형 원자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의 지혜 여신인데요. 이 이름에 맞게 국내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대와 서울대, 울산대,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을 포함해 무진기연 스마트 파워러너스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이 연구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주도하에 개발 중인 한국형 4세대 납비스무트 원자로의 크기와 형상을 보면 오른쪽의 인체 크기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원자로가 얼마나 소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할 4세대 원자로는 지름 1.7m, 길이 6m에 불과해 높이 8,000 등의 상용 원자로와 비교해 부피가 5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한 발전 출력은 20W 유급이며 무엇보다 고속 증식로 기술을 사용해 연료 수명이 40년이나 되기 때문에 한번 탑재되면 배가 퇴역할 때까지 원자로나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구진들은 신형 원자로 2기를 먼저 쇠빙선 크기의 배에 집어넣을 계획임을 발표했으며 운용된 지 40년이 지난 원자로는 표준형 방사능 보관 케이스에 넣고 중저준위 처리 시설로 옮기고 폐쇄시키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액체 금속은 123도에서 액체가 되고 1700도에서 기체가 되는데 상온에서 물이나 공기와 만나도 반응과 폭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어서 연구팀은
4년 뒤 개념 설계가 완료되면 이후 상용화와 인허가를 위한 상세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상용화 시기는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장보고 3급 대청의 개발 일정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모든 국가에서 운용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갑경수로 원자로인데요. 한국은 이와 다른 낭비스무트 원자로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원자로는 어떤 것일까요? 납비스무트형 4세대 원자로는 한국 이외에 중국과 미국, 유럽 등의 다양한 국가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1970년대 구소련이 실전에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술력으로 4세대는 아니지만 납비스무트 냉각제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알파급 잠수함에 장착해 무려 40노트인 83km 최대 속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납비스무트 4세대 원자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어기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함은 물론 무려 40년의 운용 수명을 자랑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납비스무트 원자로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만 원자력 잠수함이 사용하는 경수로와 비교해 소형화가 가능하고 다른 원자로 대비 아주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한국이 생각하는 중형 잠수함의 모든 조건에 안성맞춤란 것이죠.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던 4세대 원자로 개발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면서 한국의 원자로 개발은 큰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한국형 원자로 연구팀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요원해지는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